지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빠르게 올라오는 바람에 매매할 자리를 놓쳐서 이도저도 못하고 그렇다고 중기적으로 보고 대충 러프하게 잡자니 또 너무 크게 빠질 것 같아서 쉽사리 물타거나 거래를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 참 곤란한 타이밍이죠. 자, 그런데 사실 지금 단기 차트에서는 꽤 뚜렷한 힌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거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힌트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차보공입니다. 네, 우선은 너무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뭐가 다행인지 복귀를 살짝 하면서 살펴볼게요. 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마 74K쯤이었죠. 주봉 내지는 월봉 정도의 장기 상승 추세가 아직 살아있고 이 매물대도 한 번도 건드렸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지가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추세를 받아서 이제 올라갈 거라면은 매물대 근처에서 이제 슬슬 반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하락이 이제 거의 맥스여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실수로 누락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요 저점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원래 이론상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이 직전 저점을 깨버리면 상승 추세가 무너집니다. 그러다 제가 영상 올리고 곧바로 댓글과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저점 깨는 걸 타이트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남겨놨었죠. 그 이유가 실제 차트에서는 꼭 중요한 순간에 이런 식으로 직전 저점 레벨을 살짝 이탈했다가 이런 매물대 구간에서 바로 이제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는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이에요. 이때 보시면 형태도 지금과 꽤나 유사한 모양을 띠고 있죠. 또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 레벨을 꼭 중요한 순간에 깼다가 바로 말아 올리면서 이런 매물대 구간 찍고 말아 올리면서 추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누락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난 영상의 내용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이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올린다는 건 이 저점을 좀 깨고 올릴 수도 있다는 건데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장기 프레임의 구조를 살펴봤었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주봉 내지는 뭐 월봉 정도의 되게 큰 프레임이라서 타점, 타이밍을 잡기엔 너무 러프했죠. 그래서 실제로 타이밍을 잡으려면 단기 차트, 4시간 봉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봐야 하는데 이때 당시에 형태는 얼추 잡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쐐기 모양이었고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하락하다가 반전될 때 등장하는 그런 모양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 컨펌은 언제 나죠? 이것도 다들 아시다시피 상단선을 뚫었을 때 컨펌이 나고 그때서야 추가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상단선을 뚫기 전이었기 때문에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게 찜찜하니까 텔레그램에도 아직 컨펌이 안 되었다고 올려드렸었는데 마침 빠지면서 새벽간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정말 크게 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덕분에 주봉에서도 22년도 15K 최저점 이후로 가장 크게 터졌습니다. 이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왜 거래량이 터진 게 다행인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거래량은 거래가 체결된 양이에요. 거래는 어떻게 체결이 될까요? 매수와 매도가 짝지어서 체결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 팔아요 하고 매물을 올려놓기만 한다고 해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누가 또 사가야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거래량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가격대에 파는 물량이 100이 있고 사는 물량이 10이 있으면은 이건 거래는 10만큼만 체결이 됩니다. 왜냐면 판다는 사람이 암만 많아봤자 산다는 사람이 10밖에 없으면 90이 남고 거래는 10만 딱 체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래량은 10 정도만 지키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어떻게 돼요? 비싸서 매수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자연스럽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꽤 싼 가격까지 오면 이제 사겠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둘 다 충분히 많으니까 거래가 잘 체결이 될 거고 거래량이 크게 찍히게 됩니다. 즉 하락 끝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하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붙어버리면 약반등이라도 하락하다가 거래량이 붙어버리면 약반등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즉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라는 것만으로는 얘가 최저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추후에 다시 매도가 많아지면서 또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정도껏 터졌어야죠. 이 정도로 터진 거면 사실상 저점 갱신이 나와봤자 살짝 이제 저점을 어루만지는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락 이후에 큰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후에 이 꼬리 구간을 살짝 위협하긴 하지만 되돌림 정도로만 끝내고 올라가는 경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저점을 살짝 어루만지면서 올라가는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살짝 어루만지면서 올라가는 경우 이 붓다빔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점을 살짝 어루만지면서 올라가는 경우 즉 거래량을 역대급으로 터트려 놓고서는 이후에 임펄스 3파 같은 그런 하락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2월 3월은 반등 장세 내지는 상승 전환 장세가 등장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애매하게 말
맑고 역대급으로 터져버리면 간단하면서도 꽤 큰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 24년도에도 거래량 덕을 되게 크게 봤었죠. 이제 단기 4시간 봉 차트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서도 하나 특징적인 게 보여요. 아까 복귀할 때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쐐기 패턴을 만들다가 실패를 하고 하락이 등장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 하단선만 쭉 그대로 이어보시면 현재 캔들이 다시 한번 이 선 위로 올라탄 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라인이 다시 한번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자, 일단 저희 2달 전에 타점으로 활용했던 요 자리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하단선을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이 라인을 아래로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타면서 추후에 지지로서 작용하고 올라간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단선을 쭉 연장해서 그려보시면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탄 뒤에 지지로서 작용하고 그대로 올라간 모습이 보여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 하단선을 연장해서 쭉 그려보면 이탈했다가 올라탄 뒤에는 지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인을 지지선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선에 닿자마자 바로 이제 거래를 진행하면 여러분들 손절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으로 이루어진 추세가 하나 있죠. 이 하락 추세에 직전 고점을 4시간 봉 종가로서 이렇게 넘겼을 때 그때 이제 되돌림해서 해보는 거예요. 이러면 이 직전 저점에다가 손절가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셋업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할 확률도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탑을 안 건들고 잘 가주면 중간중간 물량 덜어내면서 저 위쪽에 CME 갭 있는 자리 있죠. 대략 한 80K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CME 갭 넘겨서까지 한번 끌고 가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CME 갭은 채운다고 하면 여기를 딱 찍고 뭐 저항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를 여유롭게 넘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 이때 8월 달에도 그걸 활용을 했었죠. 이 CME 갭을 정확히 딱 채우고 이제 반등을 주기보다는 여유롭게 넘긴 다음에 이제 반전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거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굳이 여기서 딱 파는 것보다는 이걸 넘긴 위치에서 대략 80K 후반대까지는 끌고 가보는 게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하게도 중간중간 물량을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아마 리밸런싱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위쪽에 물려 있으니까 본절 오면 탈출 좀 하고 눌림목 나왔을 때 더 좋은 평단을 잡는 게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고 더불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차트 진행되는 거 보면서 뭐 와이코프 스프링이 나오든 다이렉트로 반등세가 나오든 진행되는 거 보면서 추후에는 이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이 보이면 또 이렇게 텔레그램에 남겨놓도록 하겠고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욕심보다는 계획을 우선시하는 그런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차트 보는 공대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